자, 이번에 살펴보게 될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BTS의 하이브. 자, 이 엔터주는 이 코스닥 시장 지금 이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뭐 유명한 걸로는 뭐 쇼박스는 영화사입니다만, 뭐 큐보 엔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옛날 배용주는 키스트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드라마 만드는 회사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뭐 FNC 엔터 문제 많은 회사죠. 저희도 저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들어올 종목들도 좀 있을 거고요. 꽤 됩니다만, 사실상 살펴볼 가치가 있는 종목은 4개밖에 없죠. JYP, SM, YG, 그리고 하이브 4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을 보고 있느니, 이건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을 쳐다보겠는데, 차라리 반도체주를 하나 더 뒤져보든지, 아니면 잠이나 자든지, 놀라운 TV라 다시 보기를 하고 앉아있는 게 더 낫다.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종목이 4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섹터가 이 엔터 섹터가 되겠다 이겁니다. 시간상 이 얘기를 다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종목 분석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 조금 여유 시간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분석 기회가 된다면 그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속성이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선 속성이라는 게 있죠.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이 메이저들, 그 중에서 특히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가 이 지수가 오르고 좀 상향으로 분위기가 잡힌다라고 하면, 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는 섹터는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없을 겁니다.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반도체예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반도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 룰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에 얼마 없는 그 절대라는 룰이, 절대는 주말에 교회 가서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절대 룰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에서 밀리지 않는 한, 코스닥에서 지수가 상향으로 올라갈 때 기관이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섹터는 반도체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치고 올라오는 것들 다 모두 다 기관 작품들이죠. 자,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도, 즉 셀트리온이 등장하기 전이나 셀트리온의 시대나 그리고 현재까지 시대까지, 기관이 매수보다는 주로 매도 쪽으로, 원사이드 매도로 대응하는 섹터가 하나 있죠. 헬스케어 바이오입니다. 그 중에 헬스케어 중에서 바이오, 의료기는 아니에요. 의료기는 기관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가장 열심히 사는 섹터가 의료기고요.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매도 중심.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중간 사이가 있죠.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지금 이런 모멘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재료 건수. 그 건수가 등장을 하면 아주 미친 듯이 몰아샀다가 그 다음에 그냥 미친 듯이 팔아치워버렸다 하는, 이런 모멘텀 트레이딩을 가장 그냥 환장을 하고 하는 섹터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엔터주, 게임주입니다. 엔터주와 게임주. 그래서 뭐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많이 그러는 것처럼 뭐 코인에서 뭐 이슈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런 거 막 붙지 않습니까? 기관도 이걸 한다 이겁니다. 엔터주에서는. 그리고 게임주에서도 막 사들어와 미친 듯이 사. 그러고는 또 미친 듯이 팔아버리고, 이런 형태의 거래들 자주 하거든요. 기관. 게임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뒤져보시면 샀다 팔았다 아주 장난 아니게 나올 겁니다. 샀다 팔았다. 지금 네오이즈 홀딩도 아직도 양이 이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번개같이 치고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금방 다 빠져나갔다가, 엔터주, 게임주 모두 이 모멘텀 건수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이제 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선명하죠. 게임에 신작이 나오느냐. 그래서 신작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될 때는 미리 마구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신작이 나오면 신작이 흥행을 성공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팔아치워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엔터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비슷해요. 엔터주도 구조가, 이제 종종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짓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전에
예, 그 승리 사건으로 유명했었던 이 YG 때입니다. YG. 그 승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빅뱅의 승리가 난장판을 치고 깽판을 치고 그 사고를 치고 난리를 쳤을 때, 그래서 뭐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던 그 시점에 YG는 오히려 반대로 올랐어요. 주가가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우기는 거죠. 그냥 그래도 빅뱅은 간다, 빅뱅은 돌아온다. 그러니까 승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빅뱅을, 근데 결과는 안 했죠. 그 뒤로 활동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 기관들이 무슨 소리를 했었냐면, 이때 당시에 승리가 사고 칠 당시에 YG에서 새로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을 런칭을 시켰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이 13인조인가 뭐 하여튼 좀 숫자가 많은 아이돌인데요. 여기 일본인 멤버가 4명이 됩니다. 일본인 멤버가 4명이 있어서 글로벌 히트를 할 것이다. 아니 무슨 이런 논리도, 이런 개논리가 어딨냐 이거예요. 일본인 멤버가 4명이 있어가지고 그 글로벌 히트를 해? 그러면 일본인 멤버 말고 미국인 멤버도 한 2명 영입을 시키면은 미국에서 또 대성공을 거두겠네요. 근데 우리 그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구성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태국, 베트남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이런 쪽에서도 오지처럼 봐가지고 한두 명씩 집어넣기는 하죠. 그런 거 하고 일본인 멤버가 4명이라고 글로벌 대히트를 할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당겨요. 물론 당연히 그 주가 오래 못 갑니다. 깨트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장난질, 모멘텀 플레이, 수급 플레이를 가장 많이 하는 분야가 바로 이 엔터주가 된다 이거죠. 그 이전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면서 우리 K-팝, K-컬처가 아주 빛을 보던 시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 JYP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가 올라들었다가 지금 JYP 같은 경우 지금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거 완전 별볼일 없는 똥주 취급받아요 지금. 예상치 하향, 시간이 필요하다. 사실상 매도죠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의 경우는 이제 그나마 좀 난 게 SM 같은 경우도 뭐 아쉽다, 뭐 이런 이제 오늘 자로 레포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경우는 먼저 이제 밀려 떨어졌다가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나은, 실제로도 가장 파괴력이 크고요. BTS는 없어도 다른 애들이 있잖아요. BTS는 없어도 우리 꼬맹이들도 있고, 왓챠 ETA 하는 우리 꼬맹이들도 있고 아직 많죠. 자, 이렇게 이 하이브의 경우는 자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져 놨다가 다시 BTS의 공백이 생기면서 주가가 빠져서 내려왔다가 저점을 굳건하게 자리를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A 쪽에서도 이제 뭐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멤버들이 거의 다 물론 이제 나가고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이 멤버들이 돌아올 이제 개인 활동하는 쪽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이 영광을 찾기에는 조금 어렵다인 거고,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나머지들이 워낙에 지금 볼 게 없어요. 워낙에 볼 게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뭐 BTS를 비롯해서 자 이거 보죠. 수상할 정도로 노래를 잘 뽑는 회사. 방금 전에 제가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그 TV 광고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애플 광고에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노래는 저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장마. 그래서 BTS는 없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 주요 아티스트들이 다시 이제 이 겨울 시즌 지나고 나면, 이제 날씨 좀 풀리고 나면 뭐 겨울에도 하긴 해요. 근데 좀 이제 조금 풀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봄 시즌 같을 때, 봄, 여름 요 들어 딱 요때 이제 해외 공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 기관들이 환장해 맞지 않는 또 단기 모멘텀이 등장한 시기 아닙니까? 모멘텀이 등장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등장을 하면
참 믿기 어려운 이 수급을 보이고 있죠. 예. 이게 원래 섹터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의 속성을 얘기 드린 거예요. 이제 그 속동의 내부를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YG 같은 그런 짓들도 하고요. 예. 그래서 치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과격하게 일어나는 분야가 바로 이 엔터 섹터가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쫙 지금 팔죠. 쭉 팔아쳐 때리고 마이너스까지 들어간 다음에 누적 수급, 그리고는 지금은 이제 다시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이제 공연 모멘텀, 공연에 가서 실적이 살아나오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주인 하이브가 치고 올라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반등이고, 그래서 다 같이 엔터주들이 소나 개나 모두 다 빨간색 하는 흐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라 그러면 자 올라선 다음에 자 61.8% 기본이죠. 두 칸 따지나 마나 두 칸에 딱 기본대로 갑니다. 두 칸, 한 칸, 두 칸을 본다. 두 칸 부딪혔고 내려와서 아래서부터 지금 뺑 돌고 있는 이평선, 그 다음에 기존에 막고 있던 라인인 추세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변화돼서 바꿔 들어갔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단은 진폭이 그렇게 대단히 크지 않아요. 요건 매수로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흐름을 뒀다가 이런 경우에 확실하게, 그렇죠? 흐름을 뒀다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이 돌파에서 뻗어나가는 점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노리시든지요. 혹은 저점에서 이제 지금 중간 사이니까요.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돌아 들어갈 때 이쪽에서 노리시거나 요 둘 중에 하나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일단 계절적 사이클로는 돈다니까요. 일단은 시장이 붕괴 형태로 가지 않는 한은 올라간다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그러면 이제 매수의 포인트 위치가 문제겠죠. 위치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뚫고 나가는 위치, 그 아니면 한 번 더 눌리는 위치, 이렇게 잡아서 목표가는 저 위쪽 고점 26만 원 선 정도까지 목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